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에 관해서 이제 부등식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요? 그렇죠? 자, 부등식은 일단은 등식인 상태가 깨진 거야. 그렇죠? 부등식 일단 뭐라고? 일단 부등식은 등식이 있죠. 좌변, 우변.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이게 등호 상태죠. 그렇죠? 이 등호 상태를 균형 상태라고 설명할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혹시 천칭저울 아나? 천칭저울? 과학 시간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왼쪽에 있던 물체의 무게와 오른쪽에 있던 물체의 무게가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예, 같은 상태죠. 그쵸? 좌우가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쵸? 그래?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그러한 만약 미지수가 있다면 그런 변수값을 잡게 되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쵸? 하여튼 이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말이다. 이게 일단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쓸까요? 자, 균형 상태가 이렇게 깨져.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이렇게 깼다는 얘기는 왼쪽이 더 과한 거지. 이런 식으로. 그쵸? 왼쪽이 더 무거워졌다. 무게로 치면. 그쵸? 이렇게. 즉 왼쪽이 더 커져서 불균형 상태. 그쵸? 또는 파란색, 또는 좌변보다 어때요? 좌변보다 우변이 더 커져서 이렇게 된 상태. 그쵸? 즉 왼쪽보다는요 이제 오른쪽이 더 무거워져서 천칭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러한 상태들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불균형 상태죠. 그쵸? 이런 상태는 이제 균형이 등호였던 좌변과 우변의 균형이 깨져서요. 이거건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등식은요 불균형 상태가 되는 거고, 불균형 상태의 그때 딱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뭡니까? 등호인 상태, 균형 상태예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등식이 기준이야. 해당하는 부등식의 기준은 이 등호 상태, 균형 상태가 약간이라도 깨지면 이거 아니면 이게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가면은요. 등식일 때에는 좌변과 우변 우리가 우리 실수보다 더 수체가 큰 복소수, 허수일 때는요 등호일 때는 허수가 정의가 됐었죠. i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실수 허수 단위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은 등호 상태일 때 정의된 내용 가지고서 다루었기 때문에 허수 범위까지도 등호 상태에서는 다룰 수가 있지만 여기 있던 부등식 기호가 들어간 순간에 철저하게 부등식은요 어떤 범위 내에서 실수요.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이하이하 이런 허수는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등식을 썼다는 이야기는 여기 있던 모든 문자나 수들은요 전부 다 실수 범위 이내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알겠죠? 거기까지 해놓고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이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두 개 들어줄게. 두 개. 여러분들 배웠던 것까지. 자, 예를 들어서 x-1이 0이다 하자. 그쵸?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맞죠? 왜요? x가 1일 때가 딱 균형 상태지. 왼쪽과 오른쪽 이게 균형이 성립한 상태는 x가 1일 때예요. 그쵸? 변수가 하나일 때는 우리가 그 해당 변수축 수직선 한 개만 가지고서 얘기할 수가 있어서 x가 1이 될 때 요 지점일 때요. 요 지점일 때 딱 이 등식의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치? 자, 그렇다면 x-1이요? 0보다 클 때는요. 좌변이 더 크면은요. 풀 줄 알죠? 0이면 1보다 크다인데. 그쵸?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다. 곱방에서 이런 놈들을 대입해 주면은요. 어디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2를 넣어주면은요. 0보다 크겠고. 3. 하여튼 1보다 약간 큰 놈을 넣어주면 0보다 크다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쵸? 맞죠? x 빼기 1이요. 0보다 작다. 이걸 만족하면 x가 1보다 작다인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보여주면요. 1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핵심은 이거지. 언제? x = 1일 때 해당하는 부등식, 불균형 상태는요. 등식일 때 이때를 기준으로 1일 때를 기준으로 이때가 딱 균형 상태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는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일단 등식을 풀 줄 알아야겠죠. 등식을 풀고 나서 그 등식이 깨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방정식 다음에 부등식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2차도 마찬가지인데 2차는 지금 풀 수 있는 학생도 있겠고 아직 덜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 앞서서 가긴 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정도 할까요? 이거 이퀄 0 풀 수 있죠. 그쵸? 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따라서 x는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누가 기준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기준이고요. 3일 때가 기준이야. 즉 파란색으로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3일 때가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자, 이제 얘도 원래는 아까 직선처럼 받아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요 선생님이요 좌변을 y라고 하면은 이게 2차 함수죠? 2차 함수. y는 2차 함수. 이게 y는. 이건요 y는 0. 그때 설명했었지만 앞서서도요. 이게 같을 때니까 한마디로 자 이게 y야. y 이퀄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요렇게 생겨먹었어요. 아래로 볼로. 그쵸? 아래로 볼로. 그래서 자 부등식은 다음 같죠? 만약에 이제 이 등호가 아니라 잘 들어. 이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가 되겠고 맞아요? 그죠? 봐 이제 읽어봐. y 값이 0보다 클 때의 x의 범위는 뭐니? y 값이 0보다 클 때 이때가 y 값이 0보다 크잖아. 즉 x라고 하는 함수통에다가 이런 놈들을 집어넣어 주면은요. 그러면은 y 값이 0보다 크게 나타날 거라고. 독해해야 돼. 따라서 이 y값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놈들이 될 때 x값은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대입해주면 함수통에다 딱 넣어주면 그때의 y값이 0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 아닌가 이런 거야. 그쵸? 이해 갔죠?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정답은요. x는 이게 아까 방정식의 근이었었는데 작은 것보단 작거나 x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나. 그쵸? 어차피 다음 챕터 가면 2차 부등식이 있을 테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때가 또 한 번 다루도록 하고 지금 말하고자 싶은 건 이겁니다. V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경계선이 중요하다고. 자, 이게 반대로 이제 균형 상태가 이렇게 깨졌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읽어봐. 이제 똑같아. 얘를 y라고 하는 이차함수로 보고 y가 0보다 작을 때 x의 범위요. y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이죠. 함수통에다 이런 걸 넣어주면은요. 뾰로롱 y가 0보다 작게. 이런 걸 넣어주면 0보다 작게.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요. x에다가 이런 걸 넣어주면 되겠네. 따라서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답은요.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경계선의 사이값, 경계선의 바깥쪽 값. 이때 경계가 되는 기준은 누구였어요? 이 기준은요.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방정식 균형 상태가 기준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부등식 정답이 형성된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부등식은 쉽게 얘기해서 등식이 아닐 풀자거든. 아닐 풀자인데 이거 뭐 등자 앞에서 불에서 니을 탈락. 불등식 알겠어요? 불등식. 따라서 등식이 아닌 거야. 즉 등식이 균형 상태인데 균형 상태가 아니니까 깨진 거라고. 그렇죠? 따라서 부등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입장은 뭡니까? 원래는 등호인 상태. 이런 등호인 기준 상태가 깨져가는 곳이니까 그럴 때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을 푼다. 됐어요? 해당하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미지수의 범위를 찾는 게 부등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들이야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언급만 잠깐 하고 거기 있는 것들. 자, 다음 같아요. a보다 b가 더 커요. A보다 b가 더 커. 근데 첫 번째로 적당히 a보다 b가 더 큰데요. 그렇죠? 적당히 a, b에다가요. 어떤 수를 더해도요. 부등호는 불변입니다. 알겠어요? 똑같은 수를 더해봤자 절대로 부등호는 더하기 빼기로서는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똑같은 수를 빼봤자도 여전히 부등호는 불변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이게 지금 참이라고 한다면 그죠? 똑같은 수를 더하던 빼던 부등호는 불변이라고. 알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곱하기가 문제죠. 그렇죠? 곱하기가 문제인데 A, B가 있는데요. 곱하기 C를 할 때 이때 이게 항상 이거냐? 아니죠.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건 언제? C에 따라서. 그래서 3번, 4번은 이제 곱셈 나눗셈인데 자, 곱하기 나누기 할 때요. 자, C가 양수일 때 하고요. C가 음수일 때 A가 좀 달라집니다. 그렇죠?
자, C가 양수일 때는요, 어떤 두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죠. 여기다가 양수를 곱해봤자 부등호는 불변입니다. 그쵸?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C가 음수예요. 음수를 곱하는 순간에 부등호 방향이 싹 바뀐다. 이거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치? 음수를 곱하는 순간에 부등호 방향이 싹 바뀐다. 이거야. 그쵸? 바뀐다. 요거에 대한 걸 잠깐 얘기해 줄게. 마지막으로. 봐요. 우리가 어떤 음수를 곱한다. 마이너스는 사실상 수직선상에서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걸 의미해. 그래서 이걸 숫자로 바꿔줄게요. 선생님이 2하고 4, 뭐 부담 없죠? 그죠? 2하고 4가 있다고 하죠. 2하고 4가 있어서 2가 노란색, 그 다음에 4가 빨간색 이렇게 잡아줄게. 잡아놓고 원점이 여기 있는데 말이야. 잘 봐. 2가 찍히기를 어디 찍혀요? 여기 찍혀 있어. 그쵸? 4가 찍히기를 여기 찍혀 있고요. 당연히 수직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거야. 그쵸? 오른쪽이 더 큰 거다. 그래서 이 상태를 만족하고 있었었는데요. 여기다가 쌤이요. 예. 자, 양수일 때죠? 양수일 때 마이너스 1 한번 곱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된 다음에요. 부등호가 이게 왜 바뀌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는 순간에 이 마이너스가 방향이 반대 이런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이만큼 가는 거니까 요 놈이 뾰로롱 같은 거리만큼 방향 반대로 흘러가 있고 얘도 같은 거리만큼 방향이 어떻게 반대로 흘러가 있잖아. 그쵸? 이렇게. 이해 갔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원래 원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같고요. 부호가 반대로 흘러가 있는 거니까 이 상태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 일단은 원래 더 컸던 놈이 원점에 더 멀리 저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예. 마이너스가 더 작아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그쵸? 이게 양수일 때만 그러냐? 아니죠. 자, 일단 여기가 이제 양수 했으니까 양수, 음수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순간에 세 가지밖에 생각할 게 없어. 같은 양수, 음수.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 2가 돼서 이것도 부형이 바뀌겠죠. 얘는 뭐냐면은 얘는 음수가 되고 양수가 돼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당연히 부형이 또 바뀐다. 이것도 바뀌었고 얘도 바뀌었고. 음수인 거는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있을 텐데요.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제 이걸 볼까? 여기에서 얘는 마이너스 곱해주면 원래는 이 상태였었는데, 그쵸?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렇게. 여전히 또 부동 방향 반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두 수가 양수여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든, 음수, 양수여서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든, 또는 음수여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든 하여간에 마이너스 음수변 해주는 순간에 방향이 다 바뀐다는 거를요 확인하시라고. 4하고 2죠. 바뀝니다. 그쵸? 바뀌고 선생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른 거면 어때요? 다른 거더라도요 이거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어. 왜? 방향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게 2배가 되든 2분의 1배가 되든 3배가 되든 3분의 1배가 되든 상관없이 이제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비율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의 비율만 바뀌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상태에서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방향 반대로 해서 이거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로 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 반대로 해서 절반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 비율이 원점에 대해서 축소되는 게 2분의 1만큼 나눴으면 축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이제 어떻게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두 배만큼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요. 자, 결과적으로 음수일 때가 중요해. 음수를 양변에 곱했을 때는요. 부동의 방정식 어떻게? CHANG 변한다는 것. 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음수를 곱하면 부동의 방정식 바뀐다 이거야. 나누기일 때도 똑같죠. 왜요? 이거 선생님이 쓰다 말았지만 마이너스 1을 곱하거나 또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거나 같은 이야기죠. 곱셈과 나눗셈은요 역상관계니까 그럼 내가 어떤 수에다가 2분의 1을 곱했던 또는요 2분의 1을 곱했던 2로 나누었던 같은 이야기잖아. 그렇죠?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눗셈일 때도요 A, B, C 나눕니다. C가 양수라면요 부등호 불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C로 나눴을 때 이게 만약에 C가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샥 바뀐다? 이거 주의하세요. 그렇죠? 기억은 되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으로 수학에서 나누기 할 때는요. C는 절대로 뭐가 아닙니까? 0이 아니다. 지금은 이제 양수 음수 나눴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0으로 나누는 건요. 부정불능 때문에 금지. 여기까지 기본 이론. 돌아와서 자 핵심은 이거죠. 부등식 어렵게 생각하지 마. 등식이 아닌 거야. 등식이 아닌 상태 뭡니까? 균형이 깨진 상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부등식을 다루는 기본적인 입장은요. 등호인 상태로 우리가 풀 줄 알아야 돼. 일단 등호인 상태를 풀 줄 알아야 돼. 그게 깨져서 이거거나 저거거나 이게 부등식이 알겠어요? 그죠? 등호가 깨진 상태니까. 따라서 부등식을 다룰 때 원래 등식하고 똑같은데 사칙연산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는 똑같은 숫자 더하고 빼봤자 부등호 불변이고 곱하기 나누기도 불변인데 한 가지만 차이가 있죠. 조사해봤더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이 샥 바뀐다라는 점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부등식을 푸는 순간에 우린 기본적으로 아무 말이 없어도 어떤 범위에서요? 실수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가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해서 부등식을 잘 다룰 수 있길 바랍니다. 부등식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 강의는요. 여기까지예요.